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연천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부모의 사랑과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묘하고 신비로운지를 보여주는 전설입니다. 때는 조선시대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경기도 연천으로 새로 부임하게 된 한 사또가 있었어요. 그는 중년의 관리로 현명하고 청렴한 인품으로 소문난 분이었죠. 이번 연천 부임은 그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이었고 동시에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갈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또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는 20살쯤 되었을 거예요. 단아하고 착한 성품으로 집안의 자랑이었던 이 딸과 함께 사또는 하인들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연천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날은 봄날이었는데 아침에는 날씨가 참 좋았어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길가에는 산철쭉이 만발해 있었죠. 사또 일행은 기분 좋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가마를 타고 있었고 사또는 말을 타며 앞장서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천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맑고 푸르던 하늘이 어둠으로 덮이더니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번개까지 치면서 말이에요. 사또 일행은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 길가에 아주 큰 고목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그 나무는 정말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몇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굵기만 해도 어른 대여섯 명이 손을 잡고 둘러싸야 할 정도로 거대한 나무였죠. 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마치 거대한 우산처럼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나무에는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들과는 확연히 다른 신비롭고도 으스스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나무 주변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내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죠. 사또 일행은 그 고목나무 아래로 피했습니다. 하인들은 급히 가마를 나무 밑에 세우고 사또도 말에서 내려 비를 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무 아래 있으니 비가 전혀 들이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막이 있는 것 같았어요. 비가 1시간쯤 내리더니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다시 길을 재촉하려고 했어요. 연천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자, 이제 다시 출발하자. 사또가 말하며 일행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인들은 재빨리 짐을 정리하고 가마를 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또님, 아가씨 가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마꾼들이 아무리 들어도 가마가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가마가 젖어서 무거워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들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가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가마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안에서 쉽게 열리던 문이 꽁꽁 잠긴 것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신가요? 하인들이 가마 밖에서 소리쳤지만 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가마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또는 깜짝 놀라서 직접 가마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급히 가마를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도끼를 가져와서 가마의 한쪽을 부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이상한 목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신기하게도 가마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사또가 급히 가마 안을 들여다보니 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없었어요. 딸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얘야, 괜찮으냐? 방금 가마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누가 있었느냐? 사또가 다급히 물었지만 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혼자 있었는데요.
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공허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고 몸에 다친 곳도 없었습니다. 사또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 가마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심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연천관청에 도착한 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선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연천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때로는 보슬보슬, 때로는 굵직굵직하게. 마치 하늘이 무언가 슬픈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욱 이상한 것은 사또의 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밝고 활발했던 딸이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곤 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부터는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인이 사또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사또님, 아가씨께서 지난밤에 어디론가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밤에 혼자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며칠 전부터 밤중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아가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또는 크게 놀라서 즉시 딸을 불러 물었어요. 바른 대로 말하거라. 대체 밤에 어디를 다녀온 게냐? 하지만 딸은 입을 꼭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딸에게 털끝만큼의 당황하는 기색도 없다는 거였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딸의 안전이 걱정되어 방을 잠그고 밤낮으로 감시하게 했습니다. 하인들을 교대로 세워서 딸의 방 앞을 지키게 한 거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딸은 여전히 밤마다 어디론가 다녀오곤 했어요. 사또님, 이상한 일입니다. 아가씨가 분명히 방에 계셨는데 아침에 보니 바깥에서 들어오시는 걸 봤습니다. 하인이 황당해하며 보고했어요. 아무리 철저히 감시해도 딸은 어김없이 바깥에서 다시 들어오곤 했습니다. 마치 벽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 같았어요. 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어봐도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저을 뿐이었죠. 결국 사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딸의 방문을 열어놓게 하고 딸이 나가면 몰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드디어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딸의 방 근처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밤중이 되자 정말로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얀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딸의 모습이 달빛에 비쳐 마치 유령 같아 보였어요. 딸은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는 듯한 걸음으로 관청을 나섰습니다. 사또는 들키지 않으려고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랐어요. 딸은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울창한 숲길로 들어가더니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갔어요. 사또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어와 은은한 빛을 만들고 있었지만 깊은 숲속은 여전히 어둡고 뻐츠했어요. 한참을 걸었을까요? 딸이 어느 오솔길에 이르러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또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이 바로 부임 첫날 가마가 멈췄던 그 고목나무였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고목나무는 밤에 보니 더욱 신비롭고 무서웠습니다. 달빛을 받은 나무의 실루엣이 마치 거대한 괴물 같아 보였어요. 딸은 그 나무 앞에서 잠시 서 있더니 천천히 나무 뒤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또는 급히 뒤를 쫓았어요. 나무 뒤편을 돌아보니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허름한 묘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으로 둘러쳐진 임시 제단 같은 것이었어요.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장막을 살짝 걷어보았습니다. 그 안의 광경을 보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딸이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한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모습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눈두덩이가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찌나 하얗고 기이한지 어두운 묘막 속에서도 또렷이 보일 정도였어요. 더욱 기묘한 것은 그의 온몸에서 미묘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남자가 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사또가 더 가까이 가서 들으려고 장막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또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사또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이 세상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공허한 마치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더니 갑자기 묘막 뒤쪽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진 거죠. 사또는 놀라서 급히 묘막 뒤로 달려갔지만 어느 방향에도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허탈해하며 묘막 앞으로 돌아오니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분을 낭군님으로 삼았습니다. 사또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묘막 속을 다시 보니 딸의 배가 어느새 만삭처럼 불러 있었거든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사또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며 딸에게 물었어요. 곧 사위가 될 사람이라면 나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남자는 어디 사는 누구냐. 딸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산 너머 논길 옆에 사는 진사입니다. 부친을 모시고 살고 있죠. 다음 날이 밝자마자 사또는 딸이 말한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 논길을 따라 걸어가니 정말로 한 채의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거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갔고 담장도 무너져 내린 곳이 많았어요. 사또가 대문을 두드리니 웬 노인이 나왔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수염이 하얗게 센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갑자기 나타난 사또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웬일이십니까? 사또는 화가 났지만 일단 참고 물었어요. 여기 진사댁이 맞느냐? 그렇습니다만. 그럼 너의 아들이 요사스러운 술수로 내 딸을 희롱하였다. 아들놈은 어디 있느냐? 사또가 크게 꾸짖자 노인이 깜짝 놀라더니 온몸을 떨며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제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뭐라고? 정말입니다. 제 아들은 작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이 노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정말 효자였다고 해요. 노인은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으로 일찍이 아내를 잃고 외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아들은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주경야독의 생활을 했어요. 넉넉지 못한 살림 때문에 아들은 30이 가까워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아들이 늘 미안하고 안쓰러웠어요. 몇 년을 그렇게 고생한 끝에 아들이 마침내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아들이 급제 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자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며 울었다고 해요. 이제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노인과 아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진사에 급제했으니 곧 벼슬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벼슬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급제했지만 아직 관직을 얻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부자는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원인 모를 병이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상태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더니 나중에는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노인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의원을 불러오고 약도 구해다 먹이고 무당을 불러 굿도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노인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29의 젊은 나이에 말이죠. 하늘이 우리 집안을 너무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밤낮으로 통곡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져서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은 차마 아들을 땅에 묻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엾고 미안해서 말이죠. 그래서 시신을 집안에 그대로 모셔두고 매일 제사를 지내며 곡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노인은 아들을 묻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와서 이제 그만 보내드리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노인의 집 앞을 지나다가 곡하는 소리를 듣고 들어왔어요. 그는 허름한 차림새였지만 눈이 별처럼 반짝이는 예사 사람이 아닌 듯 보이는 자였습니다. 나그네가 노인에게 말했어요. 부모보다 먼저 죽은 것도 불효인데 자손도 없이 죽어서 집안의 대를 끊게 했으니 이 같은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인이 더욱 슬퍼하자 나그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서 죽은 아들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자손은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노인이 놀라며 물으니 나그네는 숲속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고목나무 뒤쪽이 사자생선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명당이죠. 오늘 밤 그곳에 빈관을 묻고 봉분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아들의 제사를 올리되 시신은 절대 매장하지 말고 집에 그대로 두십시오. 단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도 그 자손을 볼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날 밤 노인은 정말로 나그네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빈관을 만들어서 고목나무 뒤쪽에 묻고 봉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아들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집에 모신 아들의 시신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썩지 않고 오히려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마치 잠자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사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노인을 밀치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한 청년의 시신이 놓여 있었는데 그 얼굴이 바로 딸과 묘막에서 마주 앉아 있던 그 남자였어요. 얼굴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묘자리를 알려준 나그네는 지금 어디 있느냐? 사또가 물었지만 노인도 마을 사람들도 그런 나그네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였죠. 노인은 사또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찌 사또님의 따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 당장 아들을 다른 곳에 묻겠습니다. 사또는 하루의 시간을 주며 명령했어요. 내일까지 그 시신을 매장하도록 하거라. 그날 밤 노인은 땅을 팔 준비를 모두 마치고 방에 들어가 아들의 시신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들을 묻으려고 하니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 손으로 자식을 다시 죽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얻을 자리라. 나그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너무도 생생하고 평화로워서 정말 잠시 후면 눈을 뜰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아들을 차가운 땅 속에 묻을 수 있겠어요? 노인은 밤을 새워 아들 곁에서 통곡했습니다. 울다 지쳐 잠깐 졸다가도 다시 깨어서 울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또가 확인하러 노인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해서 이웃집에 가서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새벽에 할아버지가 관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꽤 오래전에 올라가셨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사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노인의 집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보니 여전히 노인 아들의 시신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노인이 가져간 것은 빈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식을 얻을 자리입니다.
나그네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또는 등골이 서늘해져서 황급히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 어젯밤에 만든 무덤의 봉부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 작은 구멍이 하나 더 뚫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그 구멍을 들여다보니 빈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 옆 나무 밑에는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마치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살아서 죽은 아들을 볼 방법은 없으나 그 자손은 볼 수 있을 텐데 한번 해보시겠소? 노인은 결국 자신이 죽음으로써 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려고 한 것이었어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였죠. 사또가 급히 집으로 돌아가 보니 정말로 노인의 아들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가 귀신이었을 때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사또의 딸과 만났던 것도 모두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혼과 백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상태와 육체의 상태는 완전히 별개인 거였어요. 사또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노인의 사랑,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끈 신비로운 운명의 힘을 느꼈어요. 사또는 노인을 측은하게 여겨 그의 장례를 정말 후하게 치러주었습니다. 관도 좋은 것으로 해주고 상복도 입고 제대로 된 무덤도 만들어 주었어요.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또는 자신의 딸과 노인의 아들을 정식으로 맺어주었습니다. 혼례도 성대하게 치러주고 신혼집도 마련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또가 이 모든 사연을 설명하자 사람들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후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착했으며 무엇보다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마치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자라서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어려운 책을 술술 읽었고 글을 쓰는 솜씨도 남달랐어요. 사또는 그 손자를 보며 정말 기특해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노인의 아들도 다시 살아난 후에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보다 더 온화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마치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든 경험이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그는 사또를 진심으로 아버지처럼 모셨고 아내인 사또의 딸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매일 제사를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자라자 정말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정승이 되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고 해요. 또 어떤 이는 덕망 높은 선비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세상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이 죽음조차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또한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신비로운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사또가 연천에 부임하게 된 것도, 그날 하필 비가 내린 것도, 가마가 그 고목나무 앞에서 멈춘 것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일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한 정성이 있다면 죽음의 경계도 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죠. 이 이야기는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의 은혜를 새삼 깨닫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특히 그 고목나무는 오랫동안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나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나무 앞에서 정성을 들여 기도하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에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 연천에 전해져 내려오는 죽은 자가 산 자식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부모의 무한한 사랑, 운명이라는 신비로운 힘, 그리고 진정한 정성이 이룰 수 있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항상 깊은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설이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